네, 4월 시작이 됐는데 출발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은 3월에 이미 가격 조정이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려감들이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들까지 호조세를 기록하면서 지금부터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경기 회복이 시장의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또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센터장들의 의견을 모아 직접 취재해오는 매경닷컴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들이 4월을 바라보는 시장의 뷰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취재해오신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4월 장이 열렸고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스타트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장들이 이번 달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주요가 있었는지 먼저 황승택 하나금융투자증권 센터장 만나봤습니다. 4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로 일단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이제 이전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일단은 4월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국내 기업도 4월 후반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일부 기업은 나오고 나머지 기업들 이제 프리뷰가 있을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결국 시장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싼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되면서도 밸류에이션이 PR이 좀 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나 이런 부분들 이런 기업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시장에 관심을 좀 더 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5월 달까지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 강조를 해주셨고요. 실적이 개선이 되지만 밸류에이션, 즉 PER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포인트를 콕 집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어서 한국투자증권 유종우 센터장은 일단 2분기 코스피의 범위를 2,900에서 3,300까지 제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각국의 재정 지출 확대로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또 나타나고 또 앞서서 황승택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 실적 시적이 굉장히 호조로 보이고 2분기에도 실적 장세가 계속 나타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만요, 이 세계 물가가 좀 상승되는 우려가 깊고 또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의심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 또 외국인의 순매도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이 지수의 횡보세가 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월 말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여기와 또 이제 통화 완화 신호가 결국에는 재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또 5월에 연기금이나 기관의 매도 압력이 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좀 점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지수는 이제 분기 초에는 어쨌든 조정이 있으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일단 4월의 주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보합 또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공통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변화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줬는데 이 거시지표라든지 또 기업 실적 여러 가지 또 펀더멘탈에 대한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 마찬가지로 이 서구권의 경제 또 중국과의 마찰 또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의 펀더멘탈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 또 5월에 공매도 이슈가 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는 좀 경계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은 해주셨습니다. 또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진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2분기의 물가 지표는 고점을 넘어설 전망이다라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 회복세가 좀 지표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결국에는 2분기에 덜 올랐던 이 단기 순이익이 오르면서 이 코스피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한층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안한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걱정이 있었는데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코스피가 따라온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에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상향 추정으로 되고 또 시장이 상승세로 이뤄가면
부담이 되는 이런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되는 것 없이 시장이 상승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 결국에 정당성과 추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에 일단 뭐 시장 조정을 통해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추가가 된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4월 시장을 좀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4월의 시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2분기도 출발을 하게 됐는데 2분기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스타트가 좋습니다. 네. 전일에 3080선을 회복했는데 지금 장중에는 3100선을 이미 회복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 매수가 돌아온 게 좀 긍정적인 또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어떤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실적에 대한 좋은 호재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뭐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 4월 장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주목할 게 이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번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가 좀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증권가의 여러 가지 정황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달 2분기 코스피의 예상 범위가 최저 2,800에서 최고 3,400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000선을 오가면서 반등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이어진다. 이게 지금 공통된 시나리오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상장사들의 또 실적 발표, 또 여러 가지 1분기에 대한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의 조정장보다는 4월의 조정장이 조금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 참여자들의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에 앞서서 말했던 우호적인 재료들이 또 시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단을 이끌다기보다는 지수의 하단, 그러니까 하방력을 좀 지지하는 이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3,110선을 넘어선 가운데 모처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주들이 함께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두 섹터는 공교롭게 1분기 실적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업종과 섹터이기도 한데 실적 시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전략만큼이나 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 섹터라든지 종목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잠시 이제 센터장들에게 좀 귀뜸을 들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결국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것들이 뭐 주도주로 가져가고 있었지만 이 4분기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결국에는 성장주보다는 이 경기 민감주로 좀 시장의 관심이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고 또 IT, 여기서는 이제 IT라든지 산업재, 또 수출, 경기 소비재, 금융주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관심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얼마나 또 많이 나왔는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은 어딘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출 이익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출이 증가되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소비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에 민감한 이런 소비재 수출 품목들이 아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일단은 공매도가 오늘로 딱 한 달째를 이제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한 달을 좀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5월 2일부터 부분 재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달 3월 15일 날 원래는 재개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시장의 판단에 좀 미뤄서 이 부분 재개를 5월 3일 부터 재개한다. 이런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 결국에는 금융위가 이 코스피 200 또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좀 흔들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5월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조금 다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도 보완, 뭐 거래소라든지 금감원 또 금융위가 이 제도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차입,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앞서서 공매도에서 워낙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누적된 순매수 금액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규모로 보면은 약 84조 원 가량이 지금 코스피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이 누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탈될 수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염두에 주시면 앞으로 장을 대응하는데 조금 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시장을 볼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 취재와 함께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경닷컴 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